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퀸 양지정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2025학년도 여러분 9월 모의평가가 모두 다 끝났어요. 그쵸? 응? 뭐 수고는 했는데 워낙 여러분의 시험이 여러분의 쉬웠기 때문에 내가 잘 봐도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또 거기다 여러분이 실수한 친구들은 등급이 여러분이랑 한 문제 차이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은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감정들이 막 섞여 있을 거라고 선생님 느껴져요. 그런데 다행인 건 이게 모의평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모의평가니까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뭘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분석하고 그리고 학습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우리 현장 학생들은 선생님 거 여러분의 자료를 받아보고 있어요. 그쵸? 네. 선생님이 원래 우리 강의하는 선생님의 슬로건 수학 출제자의 생각을 넘어서다, 수학 출제자의 기술을 앞서가다. 선생님 동생이 만들어준 슬로건이에요. 카피라이터입니다. 아주 기똥차게 썼죠. 근데 이 말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건 수학 출제자의 생각을 넘어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이번 여름에는 9월 모의평가에서 왜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을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쉽게 냈을까?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앞으로 여름에는 수능에도 여러분 쉽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 있는 거지. 이번 여름에는 시험은 그래 잘 봤는데 이제 앞으로 여름에는 수능에서 좀 어려워질까봐 그게 이제 겁이 난다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여름에는 이번 여름 시험은 공통 과목하고 여름에는 선택 과목을 우리가 분리해서 보면 일단 여름에는 공통 과목 작년 여름에는 수능 대비 훨씬 쉬웠고 이번 여름에는 6월 여름에는 모의평가 때 봤었던 난이도보다도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말 나이야 없어. 체감적인 난이도하고 우리가 그러면 실제 느껴지는 난이도가 거의 비슷해. 어때? 맞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수학 1하고 수학 2가 원래는 우리가 수학 2가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까? 수학 1보다는. 그 다음에 그 난이도를 조금 맞췄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학 2의 여러분의 변변형 문항들이 좀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여러분 수학 1하고 수학 2의 난이도를 그래도 많이 조절했다는 거. 너희 여러분 22번에 수학 1 문제가 나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쵸? 우리가 원래 여러분 몇 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죠? 15번? 그치? 근데 그 문제 또한 역시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의 문항에 대한 이 문항은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선입견을 좀 없애려고 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다소 보여요. 근데 뭐 그러든 말든 그쵸? 우리는 이제 준비 뭐 철저하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준킬러 여러분의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번 여러분의 10번, 11번, 12번 요 문제 풀 때 굉장히 스피드가 났죠. 아니 그쵸? 다 봤던 문제였거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그 중간 정도 난이도에서 굉장히 처음부터 막히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막히지 않았다는 이번 여름에는 9월 모의평가가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변별력 난이도 문제도 일단 여러분 저번 예는 6평하고는 비슷해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여러분 내가 뭐 어려운 여러분의 문제를 잘 안 푸는 보통 이런 중하위권 여러분 친구들은 그 문제를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마 봤을 텐데 그 난이도는 그래도 유사하게 여러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변별력 여러분의 문제는 이번 여러분의 9평 문제보다는 조금은 어렵게 나올 겁니다. 알았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공부하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심리형 문제가 저번 예는 6평 때는 되게 많았거든. 너희가 못 봤던 문제다. 그 다음에 심유형 문제가 딱 2문제 정도만 꼽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냥 얘라 빈출도 높았다. 그냥 얘라 기출문제 변형이었다. 딱 봐도 어떤 여름의 문제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보이는 문제들이 다수였고 문제는 얘라 기존 문제들, 특히나 기출문제 있죠? 특히나 EBS 여름의 수특에 있었던 대표 기출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의 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게 공통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이번에 여러분의 미적분이 선생님이 내가 얘기했었어요. 쉽게 나올 거다. 저번 예는 6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여름에 미적분이 상당히 여러분 쉬워져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가 되게 쉽게 여러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 기준은 수능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미적분을 여러분이 준비했던 친구들은 내가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었었는데 이번 시험 문제가 되게 쉬워가지고 조금 여러분의 기운 빠지는 그런 친구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름에는 30번 문제 정도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8문제 중에 최소한 여름에는 6, 7문제는 좀 맞출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자. 그래서 어차피 변별력은 공통 과목이 있겠다. 이게 여름의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문제는 예상 등급 컷인데 자기 여름에는 이제 등급 컷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여름에는 원점수를 보시면 이제 내가 등급이 몇 등급이구나 보이실 거예요. 저번 ye는 6편보다 점수가 여름에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등급이 올라가지 않아서 기분이 나쁜 친구들은 정신 차려야죠. 그쵸? 이제는 여름에는 우리가 수능 때는 이번 여름 N수행이 역대급으로 여름에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쭉 여름에는 점수를 올릴 겁니다. 특히 여름에는 확통하고 여름에는 기하 같은 경우는 요 상위권, 즉 여름 1등급하고 2등급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미적분은 오히려 요 중간 있죠? 요 중간 정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거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킬러 문제들이죠. 특히 여러분 3점짜리 이제 마지막 문제나 4점짜리 문제들이 쉽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미적분은 어차피 미적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지 수원 수투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확통인 여러분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마지막 여름에는 30번 여름의 문제도 맞출 수 있도록 준비된다. 응? 우리가 9평 여름 대비해가지고 좀 선택 과목을 좀 소홀히 한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름 파이널 때는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챙겨야죠. 그래서 확통원이는 다 맞는 기조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미적분은 마지막 예는 30번 날린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28번 정도도 날릴 수 있다지만 29번은 맞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되, 이번 여름에는 9평 여름 미적분은 28번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아마 얘는 등급컷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의 이 확통이나 기하나 여러분의 미적분의 1등급 컷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얘는 92 아니면 여러분 80점대 후반에서 여러분이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제위원들은 이 마음이야. 6평 때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럼 과연 여러분 쉽게 내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가는지를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6평과 그 다음에 9평의 중간 정도 난이도로 낼 것이다. 그게 원래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던 난이도고 그대로 여러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단원별 여러분 출제 문항은 좀 포인트는 선생님이 우리 항상 기재 구할 때 수학원, 수학2, 그 다음에 미적도 야 2단원에서는 몇 문제가 나올 거야? 2단원에서는 몇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여러분 예상했던 그 문항수 있죠? 그 문항수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 1하고나 수학 2도 어차피 여러분이 수학 1에서 4, 3, 4 라고 우리가 예상했었고, 그 다음 여러분 수학 2도 여러분이 2, 5, 4 단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3문제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형 정리를 했던 부분, 그게 포인트라면, 문제는 여러분이 원래 기존의 변별력 문항으로 야 여기는 좀 어려워 라고 했던 여러분의 문항의 번호가 좀 이동이 돼서 조금 여러분이 6평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그래요. 좀 이번 9월은 좀 특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도 확통예를 미적분 기하 8문항씩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것도 2, 3, 3, 그 다음에 2, 3, 3, 3, 2, 3 이거 똑같이 하는 출제가 되었어요. 단 하나, 여러분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 있죠. 경우의 수가 원래 우리가 3문제, 그러면 확통에서 2문제, 그 다음에 통계에서 원래는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 근데 경우의 수가 확률에 어차피 포함, 또 통계에도 포함, 이렇게 포함시키면서 경우의 수에서는 정말 그냥 경우의 수로 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2점짜리 하나, 그리고 4점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냈고요. 그 다음 여러분의 미적분은 수열의 극한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수열의 극한도 역시 2점짜리를 내진 않고 3점짜리 하나, 그 다음 여러분은 4점짜리 하나 이렇게 여러분의 밸런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확률과 통계에서는 가장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확률. 통계는 원래 여러분의 개념만 잘 되어 있으면 맞출 수 있다. 이상한 문제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도 미음법하고 적분법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은 적분법이 어렵거든. 근데 적분법이 어려운데 그 적분법도 되게 쉽게 냈어요. 이상한 문제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문제들은
좀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서로 여러분 두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변별력 있는 문제로 연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하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네, 등급 컷을 여러분 보시면 보통 얘는 미적분의 대안을 보통 이제 기하를 보통 학생들이 선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기하 수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뭐 기하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일단 어떤 여러분의 단원에 내가 취약점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아니까 그런 여러분 분들도 잘 생각해가지고 파이널 때 선택 과목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이제 그러면 오답률 높은 문항인데 좀 특이사항은 확률과 통계는 30번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30번. 그 다음에 미적분하고 기하는 21번을 제일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 21번 문제가 뭔지 아시죠? 몰라요? 얘가 바로 신유형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선생님은 24번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14번 기억하시죠? 객관식이라서 찍은 친구들이 꽤 많긴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서 그 문제로 이렇게 역함수 관계를 내는 패턴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신유형으로 꼽을 수는 있다. 그래서 뭐 이 오답률은 뭐 객관식이라도 아이들이 원래 문제 접근을 못했는데 찍은 친구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 오답률 높은 여러분의 이 순위는 꼭 믿을 수는 없어요. 네, 아마 아이들별로 조금씩 다를 겁니다. 취약점에 따라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고난도 변별력인데, 자, 고난도 여러분의 변별력 문항은 선생님이 뽑은 건 뭐 기사에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사는 보통 나오는 여러분의 고난도를 뽑는 게 무조건 맨 마지막 문제. 선생님이 뽑은 여러분의 고난도 문제는 공통 과목에서는 14번, 22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웠어. 근데 22번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안 풀어본 아이는 아니에요. 신유형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고난도 문제로 얘는 저렇게 두 문항을 뽑았고요.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고난도 변별력 문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선택 과목에서는 그냥 마지막 30번들. 마지막 30번들이 그냥 고난도 문항으로 평가가 됩니다. 풀이도 여러분의 다른 여러분의 4점짜리 문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한 3배 정도 알고리즘이 길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아예 날린 친구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들이 나쁘진 않아요. 그냥 틀려라 라고 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해설 강의 들으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신유형 문제는 요 14번하고 21번인데 여러분 14번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서 신유형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21번은 다항함수의 무슨 법? 미분법에서 냈어요. 근데 이 다항함수 여러분이 미분법에 나온 이 문제도 사실 샌드위치 정리를 생각하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아예 우리가 손도 안 대본 아이는 아니에요. 네.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신유형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의고사로 좀 준비를 여러분 잘 하시면 마지막 여름 수능도 좀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여름에는 우리가 모의평가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일단 여름에는 9월 여름 모의평가로 원서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2달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점수를 올릴게요. 이 말을 여러분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은 담당 선생님과 그리고 부모님밖에 안 계세요. 원서를 여러분 직접 써야 되는 애는 담임선생님한테 그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조건 여러분을 모든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여러분 얘기했었던 거고, 이번 여름 시험에서 여러분 시험지 여러분 피드백 하시면서 꼭 여러분 유념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은 내가 어떤 여름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당황한다는 거지. 응?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일을 파이널 때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여름 시험이 딱 끝나고 지금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가장 여름에는 뇌가 프레시할 때 생각해서 꼭 여러분이 표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냥 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되고 꼭 여러분 흔적을 남겨서 피드백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 여러분이 쭉 하는 부분들 한번 보시고, 또 우리 현장 학생들은 그때 자필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자필 여러분 받으셔가지고 본인 여러분 시험지 1번부터 30번까지 정확하게 피드백 하시고, 왜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내가 이 풀이로 접근하지 못했는지 좀 본인한테 좀 호되게 답을 치시고, 우리에게 슬럼프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여름에는 2달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얘는 최저를 내가 여러분 수학으로 여러분을 맞추겠다, 또는 나는 수학으로 얘를 최저를 맞추지 않는다. 어차피 그 친구들은 나의 여름의 표점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거고요. 일단 얘는 수학으로 내가 얘를 최저를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최소 여름이라 수학 때문에 손해보진 않게 3 이상은 맞을 수 있게. 그렇다면 선생님 제가 3 이상 맞으려면 최소한 몇 점 정도는 나와야 되나요? 70점은 넘으셔야겠고 시험 때 중후반으로는 나오셔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최저를 아마 수학으로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내가 나중에 수시 내가 6개를 썼는데 그 6개를 다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정시까지 쓰게 된다. 그러면 그냥 얘는 상한선 두지 마시고 하나라도 더 맞춘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수학을 조금 끝까지 하면 붙들고 있는 친구들은 정시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해설 강의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여러분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